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 더 건강해졌다. 저자 최송아입니다. 간힐리언스라는 간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시거나 항암 치료를 고민 중이시라면 간 수치에 관한 걱정은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항암 치료를 진행할 때 간 수치가 높거나 호중구 수치가 낮으면 항암 치료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 수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무조건 좋지 않은 것만을 의미할까요? 우선 간 수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간세포들이 파괴되고 혈액에 그 효소들이 많이 검출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건강 상태가 나쁘더라도 간 수치는 정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만성 질환이 된 경우인데요. 실제로 간염이 치유되는 과정, 간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효소가 분비되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수치가 소폭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표만 가지고서 판단할 게 아니라 현재 환자의 상태와 과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 역시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작용이 없다고는 해도 간에는 치명적인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손상이 가고 수치가 높아지면 다시 간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항암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병원에선 간 회복을 위한 약을 함께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의 경우는 환자와 보호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항암을 진행하고자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면에서는 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음식만 계속해서 드시거나 그나마 입맛에 맞는 자극적인 가공식품을 드시거나 불필요한 독소를 발생시키는 음식을 먹는 식습관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하고 당과 알코올화되지 않는 천연효소를 섭취해 주시면서 체력 관리에 집중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또 하나 변하는 것은 전해질 불균형인데요. 병원에서는 시중에 이온 음료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권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설탕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소금과 일반 식품으로 전해질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항암의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는 바로 설사입니다. 항암을 시작하면 각종 점막이 모두 약해지기 때문에 구강 점막의 약화로 구내염은 물론이고 장 점막 세포 역시 손상되는데요. 이 역시도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설사와 변비가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면서 환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골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혈액 세포들이 감소하는데요. 혈액에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천연 효소들과 소화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영양요법으로 면역력을 최상으로 유지해주는 것이 항암을 진행하는 환자의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 장기들의 손상,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탈모, 신경변화, 우울감 등 외적인 변화로 인해 환자의 정신적인 부분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극복한 사례들과 희망적인 경험들도 충분히 있으니 상황이 되신다면 환우와 보호자가 마음을 모아 규칙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명상하는 시간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주시면 가장 빠르고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